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실제 사실관계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뭐 중요해진 만큼 본인 또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에 또 무한 책임의 자세를 마땅히 지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입장을 밝히고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어떤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속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김진일 변호사. 지금 검찰 수사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전달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이제 감사협회장으로부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회장 진술은 뭐냐면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네.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핵심 인물이 이렇게 이제 혐의 일부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어떤 소환 조사도 당연히 예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검찰은 강 회장이 송영길 캠프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자금을 같이 마련하고 전달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어떤 진술 또한 같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초에 이 전 부총장은 이제 예전에 이제 네. 뭐 나는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협조 안 했다. 그리고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전 이제 부총장 휴대전화도 최근에 이제 다시 제출을 받았는데 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검찰이 사실상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송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번 돈봉투 사건 자신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된 게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4월 말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이제 강 회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송영길 씨죠. 송이 강래구가 이제 돈을 많이 썼냐고 나한테 묻더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송 전 대표가 이런 대화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돈봉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송영길 씨하고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진술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수 기자,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녹취록에 따르면 돈봉투가 전달된 장소가 당시에 그 송영길 전 대표 캠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 여의도 이 중식당 앞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뭐 10개의 돈봉투를 받았다. 이 윤관석 의원이요. 그 바로 다음 날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모여있던 이 회의 자리와 또 오후에는 송영길 후보 캠프 사무실 여기에서 이 돈봉투를 건넸다라는 정황, 이 대화가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네, 회의를 했고 예.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그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뭐 모자라 나는 그래서 그럼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3분? 네네.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요? 올라오셔요. 네, 방금 이 묵음으로 처리된 이 윤관석 의원이 통화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네. 해당 의원들은 이 아침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은 있지만 이 돈봉투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름 계속 오르내려요.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그날 가서 전달을 하겠다. 일정이 조금 앞뒤로 밀릴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밝힌 대로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 이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라며 연루설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송영길 전 대표 그젠가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언급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당내에서는 탈당 관련해서 얘기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탈당이 답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탈당 얘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조기 귀국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좀 국민께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송영길 대표도 빠른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파리로 간 게 아니라 당초 공부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절차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인지한 것이 확실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녹취록도 보면 뭐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그 시점이 통화의 시점이 전당대회 후인지 또는 돈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후에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알고서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성만 의원이나 또 윤관석 의원들이 자신의 진술을 아직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찰의 수사 또 본인들의 변명이라든가 설명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송영길 의원이 또 그에 따라서 귀국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탈당 가능성까지는 아직 당 대표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뭐 이걸 아직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탈당은 그렇고요. 이 귀국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귀국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며 정쟁화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사실 규명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조사받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최진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원래 7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기자회견 장소가 네. 파리가 아니고 서울이어야죠. 서울인가요? 네. 결국은 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결백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 정말 떳떳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프랑스 파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국회를 방탄으로 치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존재하는 것다는 것 사실 자체로서 수사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다들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교사를 했다든가 그것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든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정근 그 통화 목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영길이 강내구가 돈을 많이 썼느냐라고 이정근 나에게 묻더라라고 했던 그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은 2021년 4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 있었냐? 5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바로 전당대회 직전에 돈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었고 나아가 송 대표가 있을 때만 같이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갈 테니까 송 대표에게만 말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전당대회 있기 전에 돈과 관련 돈봉투와 관련된 얘기가 당시 전 후보에게 대표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 이제 그렇기 녹취록을 때문에 봤을 때 그렇죠. 말씀하시죠? 수사를 충분히 해야 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나가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송영길 대표 떳떳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 모처에서 한다고 하면은 네. 과연 그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예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예상 한번 듣고 오시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몹시 좀 궁금해집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자, 2021년 전당대회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됐어요. 대표가 된 이후에 윤관석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고 한 달 뒤인가요? 원외이던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당에서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어느 정당이든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반대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숨는 자가 범인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파리로 간 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또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갖다가 뭐 숨는 자라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수사는 검찰이 하고 여당은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뭐 야당 대표하고 야당 전 대표 뭐 구속하라, 뭐 범인이다,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런 표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등 관련 현역 의원들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떳떳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국민께 겸허히 다가가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파악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일단 검찰에게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부인해버리면 당에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은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빠르면 또 국민들의 실망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검찰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공명정당하게 밝혀주라 이 말씀이고 송영길 대표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만 더 엿줄게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통화 내역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홍 쪽에서도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는 언급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홍이라는 이 단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더라 정도 수준의 지금 기사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가 될 것이지만 또 상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상대편이 이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더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홍모 전 대표가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사나 아직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영 의원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단순히 녹음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특정한 성씨가 나온 녹취가 나왔다라는 보도는 있어요.
결국 수사란 것은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음 내용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한 단서를 가지고 뭔가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이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인지를 하거나 사건을 입건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검찰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정근 그 녹취록이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그 당시에 홍영표 캠프에서 돈을 뿌리거나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돈봉투 제보센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참 저도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재밌는데요. 네. 만에 하나 지금 민주당 쪽의 내부에서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홍 캠프와 또 송 캠프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내부에 있는 일부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이른바 꽃놀이패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돈봉투 제보센터에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참고인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에 추가적인 증거를 내는지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 돈 받은 사람 명단이라고 그래서 지라시 형태로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이 사람 돈 받았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수자를 특정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아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공여자 측에서 봉투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 봉투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당법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선거자한테 금품을 공유하는 걸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수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으면 뭐 전달자라던가 이렇게 자금을 조성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그 박희태 돈봉투 사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제 박희태 의원이 1억 9천 정도의 이제 그 돈을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백을 한 그 고승덕 의원이 이제 3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1억 8,700만 원은 결국 수수자를 못 찾았단 말이죠. 못 찾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전달 혐의로밖에 기소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수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로 의심되는 인물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서 누가 수수를 했는지까지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지숙 기자. 친이재명계, 소위 친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한 매체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 7인의 멤버 가운데서도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검찰이 금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이 친이재명계가 5명 이상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이 7인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런 보도가 모두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 해당 의혹을 두고요. 소위 친명계, 비명계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 하다 보면요. 뭐 예.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런 뭐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걸 알고 그런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도 혹시 그러면은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일지라도 지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어떤 그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이 아니한 거 아닌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단호하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 불신을 좀 씻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 뭐 엇갈리는 주장 들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당 소속되신 분들 말고요. 우리 김진희 변호사께 개인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들었던 정성호 의원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국민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이런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름값, 식대 수준이면 이거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견이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금액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금액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본질은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름값이 됐던 식대 수준이 됐던 그럼 그 금액이 작으면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매물,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당한 이 매물 집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대책 짚어봐라 이렇게 오늘 오전에 국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매물 이 경매 중단,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해서 경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